잘 쉬었나요? 우리 이제 6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상환 방법입니다. 돈 갚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당의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보다 원금, 균등. 두 번째보다 원리금, 균등. 세 번째보다 증식 상환 방법입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경우 잘라주시고 매기간 상환하는 이자액은 감소,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 대출 잔액도 감소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다 감소해요, 여러분들. 돈 갚잖아요. 맞죠? 일정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원금 상환액만 일정하다. 기억은 맞는 질문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점차 감소합니다. 무엇이? 이자액이. 최저임금 상환 방식은 미래소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적합하다.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보다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 적다. 적어요? 커요? 크다. 왜? 잔금이잖아. 맞죠? 돈 팍팍팍 처음부터 많이 갚는 거 누구? 원금 균등. 그럼 원리금은 덜 갚았겠죠? 덜 갚았다는 뜻은 잔금이 많다. 크다? 많다 합시다. 많다. 적다니까. 많고 적으니까 많다 합시다. 원리금은 더 많다. 대출과 만기까지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이자 수입이 가장 큰 거 이자 수입이 가장 큰 거 누구?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미 틀렸죠. 이자 수입이 가장 큰 거마다 증식. 그다음마다 원리금. 그다음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긴 순서. 뭐가 짧다? 원금 균등. 그 다음마다 원리금 균등. 점증식 상환 방식 마지막마다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가장 길다. 다음 몇 번? 기업과 비읍이었습니다. 몇 개? 2개였습니다. 기업과 비읍이 되겠네요. 이렇게만 난이도 나왔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야? 이 정도는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합격자 모임에서 봐요. 합격자 모임에서 아시겠죠? 네, 노래 한 곡 뽑아줄게요. 노래 한 곡 뽑아줄게요. 됐죠? 원금 균등은 원금 불변, 이자 감소, 월분 감소, 대출 잔액 감소, 초기 회수가 빠르고요. 잔액이 적고요. 반이 지나면 반상환하고요. 가중평균 상관이 가장 짧고 현재 소득이 많은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장년층이 유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시험 많이 칠 때 3년 전에 4년 전쯤에 코로나 때 사람 가장 많을 때 합격자 모임 가가지고 거기 몇백 명 있었어요. 1등 해가지고 1등 상품 다 왔잖아요. 이자연에 찰랑찰랑 불러가지고 100점 딱 받아가지고 다 왔잖아요. 아시겠죠? 기대하세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금 증가, 이자 감소, 월부금은 불변. 3분의 2가 지나면 절반 상환합니다. 최저임금 상환 방식, 지불금이 점차 증가하고 초기에는 뭐가 생긴다? 부의 상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서 느리고 잔액이 많고 미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 유리하고 가중평균 상환이 깁니다. 만기일시는 요건 보너스로 들어오는 건데 얘가 좀 귀찮게 해요. 뭐라고? 가중평균 상환이 가장 길다고 이자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책 하나 주세요. 됐습니다. 67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자금의 상환 방법입니다. 원금, 균등, 동그라미. 자, 하나 봅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뭘 구하기가 쉽냐면 원금 상환액을 구하기가 쉬워요. 맞죠? 원금 상환액 어떻게 구하죠? 대출액에서 상환기간으로 나눠서 구하시면 되겠죠. 맞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얼마 빌렸다? 4억 빌렸다. 기간 몇 년? 20년. 나누기 얼마? 4억 하시면 되겠죠. 얼마씩? 매년 2천만 원씩 갚는다. 체크.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쓸게요. 똑같은 거라서. 1회차 이자액은요? 얼마? 대출금
곱하기 뭐다? 2차율인 겁니다. 이게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똑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금리를 안 줄 거면 뭘 주냐면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을 줍니다. 이게 힌트.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죠? 맞죠? 원금 얼마? 2천만 원. 더하기 이자 얼마? 2,400만 원. 맞죠? 이게 원리금일 거니까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몇 회차 이자예요? 1회차 이자죠? 이게 2,400만 원 나왔다고. 맞죠? 대출금이 얼마인데요? 4억 곱하기 네모 했더니 얼마 나왔다? 2,400만 원이 나왔다. 맞죠? 이자 몇 프로예요? 4, 6에 24. 됐죠? 자,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건 딱 요거예요. 이자 구하는 거.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별표.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회차가 크게 나와도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16회차, 뭐 9회차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회차에서 1을 빼면 되니까. 됐죠? 좀 더 원리금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융자원금 아까 얼마 썼어요? 4억이었죠? 빼기 상환원금 얼마? 2천만 원. 곱하기 16 빼기 1이니까 얼마? 15가 되겠죠. 맞죠? 요거 3억 되겠네요. 맞죠? 요거 얼마? 3억 되겠네요. 4억에서 3억 뺐다? 얼마? 1억. 곱하기 2절 얼마? 6%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얼마 나와요, 그러면? 얼마? 600만 원. 1억에서 6%니까, 맞죠? 600만 원이죠? 16회차 하는 월리금이죠? 원금 얼마? 2천. 이자 얼마? 600. 얼마? 2,600만 원.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금리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1회차 이자율을 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오세요. 자, 68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동그라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영원한 짝꿍 누구죠? 저당 상수. 저당 상수 얼마? 0.087. 1회차 원금 상환액 줄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요것도 하나 쓸게요. 자, 요거 2개 쓸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2가지만 쓸게요. 원금은 밑에 있는 거 할게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가 좀 덜 힘들 거니까. 자, 요거 1회차 원금 하나 체크해 주세요. 저당 상환수에서 이자율 뺐다라는 거. 뭐라고?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 뺀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 그리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하나만 써주세요. 1회차 이자는 무엇이다? 대출액, 융자 원금이죠? 예, 곱하기 뭐다? 2차율이라는 거. 아까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원금 균등은 16회차 나왔죠? 9회차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n-1하면 구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원리금은 반복 계산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회차를 길게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3회차 이내에서 끝이 납니다. 이게 원리금 균등의 특징이죠. 자, 원리금 균등은 모양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모양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처음에보다 원금 더하기 이자를 했더니 뭐가 나왔다? 월리금이 나왔다. 1회차
2회차, 마지막마다 3회차. 됐죠? 있는 거 쓰세요. 계산 문제 첫 번째 원칙. 있는 조건을 최대한 기재하여라. 원금 상환이익이 얼마라고? 1,080만 원이라고. 맞죠? 원리금 구하기 쉽죠? 얼마 빌렸어요? 4억. 곱하기 전선 얼마? 0.087. 48에 32, 47에 28, 3,480만 원 되겠네요. 48에 32, 47에 28, 3228, 3,480만 원. 맞죠? 자,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2회차에도 얼마? 3,480만 원. 3회차에도 얼마? 3,480만 원. 됐죠?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금리와 3회차에 상환할 이자를 구하는 거죠. 3회차 상환 이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맞죠? 이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080만 원 더하기 네모가 얼마? 3,480이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2,400만 원 돼야 되겠죠. 이것도 결국 1회차 이자잖아요. 뭐예요? 대출액 얼마? 4억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나왔다? 2,400만 원이 나왔다. 몇 프로? 4, 6에 24. 몇 퍼센트? 6%였습니다.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난 후에 해야 될 게 조금 귀찮은 게 있습니다. 2회차 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1회차 원금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얼마? 1,080만 원 곱하기 1.06 얼마 나옵니까? 1,144만 8천 원. 맞죠? 한 번 더 구해야 됩니다. 곱하기 얼마? 1.06의 1승. 3회차 원금 얼마 나옵니까? 1.06. 1,213만 4,880원. 맞죠? 두 개의 합이 뭐가 된다고? 3,480이 된다고. 맞죠?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 3,880만 원 딱 떨어지려면 880에서 나는 모르겠는데 120원을 더하시면 되겠죠. 끝자리 3개가 뭐가 돼요? 120이 돼야 되겠죠. 끝자리 120 되는 게 뭐가 있어요? 5번.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됐죠? 880원에서 더하기 얼마를 했더니 3,480만 원 나왔어요. 어쨌든 나는 앞에는 모르겠는데 뒤에 세 자리가 120원 나와야 되겠죠. 우리 1,000원 주고 880원 썼어요. 거기서 얼마 받아요? 120원. 똑같잖아요. 됐죠? 120원이 되겠습니다. 빼줄게요. 뺄게요. 미안해요. 얼마? 2,266만 5,120원. 다음 몇 번? 5번. 이렇습니다. 꼼수가 아니라니까. 이걸 틀리면 네가 계산을 잘못했던지 출제위원이 문제를 잘못했던지 그겁니다. 아시겠죠? 왜? 숫자는 항상 아구가 맞을 거니까 앞뒤가 맞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리금 등은 이 모양 하나 박스 생각해 주세요. 되셨죠? 오케이. 그 박스가 밑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쪽 보세요. 자, 2회차 원금은, 잘 보세요. 전회차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입니다. 됐죠? 3회차 원금은, 잘 보세요. 3회차 원금은 똑같아요. 전회차 원금에다가, 맞죠? 1 플러스 이자율 한 겁니다. 그래서 원금 구한 방식으로 구하셔서 원리금에서 이자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회차 원금은 전 회차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이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HF입니다.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합시다. 자, 이제 금융은 쉬워졌습니다. 자, 기억.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 시점이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둘 중 한 명만 되면 되는 거죠. 둘 다 넘을 필요는 없다.
없다. 틀렸다. 둘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또는 배우자마다 둘 중 한 명만 55세 이상. 주식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와 신탁 방식이 있다.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맞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있고 믿고 맡기는 신탁 등기 방식도 있고. 법정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무엇이 대출 원리금이 뭐다?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했다. 뭐가 크다? 연금 받은 금액이 더 크다. 맞죠? 집값은 5억인데 우리 어르신이 오래 사셔가지고 7억 받았어요. 7억. 2억 더 받은 거죠. 맞죠?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요? 상환 안 해요? 상환하지 않는다. 맞죠? 무슨 금융? 비소구 금융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라는 얘기. 됐죠? 리얼입니다. HF는 어디에?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죠? 자, 5억일 때 가입했어요. 집값 떨어졌어. 집값 떨어진 걸로 줘요? 아니면 5억 그대로 줘요? 5억 그대로 줍니다. 아시겠죠?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에서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 가입해요? 가입 못해요? 가입할 수 없다. 주거 목적은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이었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저당권, 신탁.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배우자 승계 별표. 저당권은 동의를 얻어야 승계가 돼요. 신탁은 동의 없이도 승계가 가능해요. 교수님, 왜 그런 거예요? 신탁은 믿고 맡겨놓은 거니까는 굳이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신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증금 없는 것만 가능. 보증금 있어도 되는 거. 됐죠. 그리고 신탁은 복합주택 빠져있다. 같이 거세요. 자, 신청 자격 잠깐 볼게요. 또는의 동그라미. 둘 다 아닙니다. 또는의 동그라미. 12억 이하의 주택, 노인, 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복합용도일 경우 현재 2분의 1 이상. 보증기간은 종신까지입니다. 혹은 1년 이상 미거주하면은 뺏깁니다. 수신주 됐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합이고요.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남은 돈은 나눠주지만 부족금 발생해도 청구하지 않는다.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집값이 5억일 때 가입했어요. 맞죠? 하락은 부담하죠? 근데 5억에서 가입했었는데 만약 집값이 올랐어. 7억 올랐어요. 이거 해지하고 7억으로 다시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럼 받는 수령액이 늘어나겠죠. 근데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좋은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누가? HF가 부담합니다. 중도의 재개발 지원수도 뭐다? 계약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자, MBS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MBS 쉬우니까 좀 빨리 가도록 하시죠. 자, 1차 저당시장 체크, 대출시장 체크, 뭐다? 자금, 대출시장 네모. 2차 저당시장 동그라미, 자금, 공급시장 체크. MBS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에브리바디 다 좋은 효과가 있어요. 에브리바디 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만.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뭐라고? 증가돼요. 라고 하세요. 좋은 거니까. 다음 몇 번? 4번.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아진다. 다음 몇 번? 4번. 에브리바디 다 좋아진다. 돈 빌리기도 쉽고 유동성도 증가되고 라는 것들
70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쪽 오세요. 자, 1차 자산 시장은 뭐라고? 자금을 대체해주고 2차 시장은 뭐다? 자금을 공급해준다. 효과는 뭐라고? 다 좋다. 자가 소유 비중이 늘어나고 건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주거 안정되고 금융기관은 여력을 확대할 수가 있고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고 유동성은 올라가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됩니다. 에브리바디 다 좋다. 1차 시장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고 MBS 수익률도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기지에 대한 유동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MBB의 경우 맞죠? 발행자죠?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초과담보 주겠죠.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MPTS죠? TS 모두 누구? 투자자들 맞죠? 다 투자자. 무슨 증권? 지분형 증권.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져갑니다. 무슨 권한 가져갔으니까는? 무슨 권한 가져가면 채무불이행 위험 떠나야 돼요? 저당권. 조기상환 위험 가져갔습니다. 무슨 권한 가져갔으니까는? 고개 숙이고 웃지 말고 뭐 죄 지었어 갑자기 막 뭐다? 월, 리, 금, 수, 취권 가져갔으니까 됐죠? 그래서 저당권 가져가면 뭐다? 채무 불이행 위험. 원리금 취권 가면 조기 상환 위험. 됐죠? 두 개는 짝꿍이에요. 저당권 가져가면 채무 불이행 위험. 원리금 취권 가져가면 뭐다? 조기 상환 위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MBB입니다. BB 맞죠? 권한 다 누가 가져가죠? 발행자가 가지고 가죠. 맞아요? 그러면은 투자 입장에서는 콜방어 돼야 안 돼요? 콜방어 되겠지. 투자한테 통과 풀었어요. 누구한테 보내요? 발행기관으로 가라라는 거. 콜방어가 가능하다. 자, MPTB입니다. T 하나, B 하나 맞죠? 조기상환 위험은 무슨 권한 가져가니까는 원리금, 수취권 가져가니까는 원, 투자자. 맞죠? 원, 투. 맞죠? 채무불이행 위험 무슨 권한 가져가니까는 저당권 가져가니까는 발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서로 다른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증권은 뭐라고요? CMO라고요. 다계층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MBB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발행자죠. 맞죠? 근데 앞에서 돈을 못 갚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돈을 줘야 되겠죠. 뭐다?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니은과 디귿 3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오시죠. 72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디케이트입니다. 신디, 자르고 케이트죠? 접으세요. 신디, 자르고 케이트죠? 이거 뭐예요? 투자자 합동조합입니다. 본인 돈 내는 거죠? 맞죠? 무슨 증권? 지분증권. 무슨 투자? 직접 투자. 다수의 투자가 맞습니다. 조인트 자르고 벤처. 맞죠? 본인 돈 내는 거죠? 지분증권. 직접 투자하는 거죠? 벤처. 많아요? 적어요? 적겠지. 뭐다? 소수의 투자자. 부동산회사 리츠. 뭐예요? 지분증권 맞습니까? 네. 직접 넣는 거예요? 아니죠. 뭐다? 간접 투자 방식이 되겠죠. 다수 투자는 맞습니다. PF. 부동산 담보도 아니고 소금융도 아니다. 맞죠? 뭐다? 사업 자체의 자산 혹은 장래 발생할 현금 흐름. 맞죠? 소구, 비소구, 비소구 금융이 되겠죠. 부채증권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MBS와 ABS입니다.
모기지 backed securities. asset backed securities. 맞죠? 모기지는 집만 가지고, 맞죠? 주택 담보대출 저당권을 가지고 발행된 증권이고요. ABS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인 겁니다. 무슨 증권? 부채 증권이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 이해했습니다. 됐죠? 여기 하나만 네모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샌디, 케이트, 지분 직접 다수. 조인트, 지분 직접 소수. 리치, 지분 간접 다수였습니다. 74번입니다. PF입니다. PF.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권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 틀려요. 틀렸죠. 회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 청구 못한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누구한테?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인 겁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주시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에 해당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디귿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마다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기출 지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프로젝트 회사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회사에는 표시 되죠. 맞죠? 이거 똑같죠? 누구한테?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표시되지 않는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무슨 금융? 부외금융. 여기다 쓸게요. 비소구금융. 프로젝트가 부실화 되더라도 채권에서 영향이 있다. 임의로 관리한다. X. 위탁 관리한다. 혹은 S. 크로우로 관리한다라는 거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였습니다. 리엔과 디귿이었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사업성 보고 돈 빌려주는 거고 장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보고 돈 빌려주는 겁니다. 물적 담보 없고 신용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뭐다? 이미 대출을 넘어서거나 재앙용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소금융입니다. 누구한테? 사업주에 대한 청구 불가. 밑에 별표. 회사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사업주 완전 독립적이고요. 부채 상환 의무를 사업주에게 전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금융계획 같이 부실화될 수가 있고요. 금융계획 입장에서는 돈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회사는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3번에 하나 발표하시죠. 자금관리는 에스크로우를 하고요. 사업주의 재무 상태에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별표. 그러니까 사업주에 청구 안 되고 사업주에 부채 표시 안 되고 아시겠죠? 회사엔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 크고 금리도 없습니다. 위험 감소 방안입니다.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고 보증 또는 보험에 제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최초의 PF, 전 세계 최초의 PF 뭐였을까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맞죠? 콜럼버스가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왕님,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맞죠? 진귀한 보물이 있으니 그거를 믿고 돈 빌려 주세요 했겠죠. 그래서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최초의 PF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리츠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74번입니다. 요거 하나 빠졌죠? 앞에 요거 하나 써주세요. 영업인가. 영업인가를 바꿔놔.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최저 자본금이네요. 자기관리 얼마? 70억. 맞죠? 위탁관리 얼마? 50억.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맞죠? 설립자본금 뭐고? 자기관리. 3억? 위탁관리. 3억 맡겨. 5억은 누구? 자기. 70억은 누구? 자기. 50억 뭐라고? 맡겨.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에게 위탁한다. 아니죠? 뭐다? 위탁관리회사가 되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 운용에 관한 회계 처리할 때는 뭐라고? 금융위원회. 이거 맞습니다. 땡그럼 해주세요. 한국은행 나오고요. 금융감독원도 나옵니다. 미치겠어요. 다 나와. 둘 다 아닙니다. 어디? 금융위원회 하나만 체크. 현물 출자에 설립돼야 안 돼요? 설립 시는 현물 출자할 수 없다.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할 수 없다. 갖춘 후에는 현물 출자 가능하다. 설립 시에는 안 되고 갖추기 전에는 안 된다. 아시겠죠?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몇 프로?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돼. 맞습니까? 네, 맞네요. 기역, 디귿, 미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세요. 자기관리 실체도 있고요. 직접 운영하고요. 법인세, 직원 있고 지점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다 없다. 맞죠? 뭐만 있다? 본점만 있다. 자기관리 매덕 5억. 6개월이네. 얼마? 70억. 위탁관리 얼마? 3억. 얼마? 50억. 체크. 설립할 때는 현물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갖춘 후에는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 자기관리 배당 얼마? 50% 잘라주시고 위탁관리 90%, 그 정도 90%. 초과 배당이 가능합니다. 자기관리 여기다가 이익준비금 가능. 이익준비금 하나만 써주세요. 이익준비금 써드릴게요. 이익준비금 가능.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거 아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하잖아요. 그럼 배당이 잘 나와요. 배당이 잘 나와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가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월 배당주로 되게 유명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다. 왜? 배당률이 높으니까요. 자기관리 얼마? 50%. 위탁이랑 구조조정 얼마? 90%까지. 아시겠죠? 자산 구성입니다. 부동산, 증권, 현금 얼마? 80%. 부동산 얼마? 70%. 주식 공모는 30%까지 줘야 되고요. 1인당 소유 한도는 50% 넘지 못한다. 자산관리 전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감정평가사또는 누구? 공인중개사로 5년. 석상이 얼마? 3년. 금융위원회입니다. 자기관리, 자산관리는 뭐가 있어야 한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74번이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융론이었고요. 이제 개발론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자, 보시죠.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하는 법령상 개발이란 토지의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 방법을 조정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라고? 제외한다. 됐죠? 시장성 분석입니다. 뭐뭐 체크? 매매, 임대 가능성 좋습니다. 민감도 분석입니다. 공급된 부동산이 뭐다?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됐죠?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과거나 현재 추세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다? 미래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뭐라고? 팔리겠니? 맞죠? 팔리겠니?
됐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는 뭐라고?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다. 맞죠?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의 지연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위험이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지금 답이 3번 돼 있죠? 맞나요? 답이 3번 돼 있죠? 답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거 어디 틀린 거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죄송합니다. 됐죠?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 민감도 분석 뭐예요? 꼬집는 거.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아시겠죠? 수업 끝나고 한번 꼬집고 가요. 저를 아시겠죠? 잊지 마라 하시면서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답 몇 개? 3개. 됐죠? 민감도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입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흡수율 분석. 아시겠죠?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맞죠?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거. 뭐라고? 팔리겠니? 물어보는 거. 됐죠? 다음 몇 개? 3개였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75-2번입니다. 동심원 이론의 5개 지구. 동심원 이론의 뭐라고? 5개 지구. 중전, 고통. 저급주택, 고급주택. 개발 단계 아예 부타금건마. 타당성 분석, 시성, 타투. 맞죠? 감정 분석 절차 뭐부터 한다?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한다. 뭐다?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답은 4번이네요. 감정 분석 절차 기처대. 뭐다? 기처대. 자체 감감, 자료 수집, 자료 검토. 뭐라고? 감정 평가, 선정, 감정 평가, 결정. 선정과 결정이 바뀌었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기본자산 상해 확정마다 9조. 절차가 8조. 대상물과 확인 몇 조? 10조가 되겠습니다. 8조가 절차. 기본자산 상이 9조. 대상물과 확인이 10조였습니다. 요 두 개 바뀌었다. 요 두 개.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기초대, 자자감감,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75-2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요거 체크할게요. 시공을 담당 항의는 제외한다. 부, 금건마. 타당성마다 성, 타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됐고요. 법률적 위험은 줄이려면 뭐라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사세요. 시장 위험 줄이기 위해서 3가지 연구합니다.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수율 분석. 맞죠? 뭐가 목적?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비용 위험은 뭐라고? 개발업자가 떠안을 수 있는 위험으로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에 가입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은 투입 대비 결과치. 흡수율 분석 뭐라고? 팔리겠니? 됐죠? 버짓 동심으로는 중전, 고통. 감정평가 절차 8조 얘기하는 거죠. 기처대,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의 선정, 감정평가의 결정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5-2번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76번으로 넘어오시죠. 몇 번? 76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건축 조합원이에요. 아시겠죠? 좋은지 싫은지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건설 자재 가격이 떨어집니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네, 긍정적. 일반 분양분 분양가가 올라간대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자기가 돈 적게 내려고, 그죠? 3번입니다. 조합원 부담금이 떨어진대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는 조합원이니까, 맞죠? 용적률 더 준대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금리가 올라간대요. 싫어요.
공사기간이 늘어난대요. 싫어요. 기부 체납. 너네 이거 주면은 여기에 도로 뚫고 공원 만드는데 좀 땅을 많이 줘라고 얘기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부정적인 거 몇 개? 3개였습니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건설재 가격 하락, 분양가 상승, 조합원 부담가는 떨어지고, 용적률 더 줍니다. 금리 떨어집니다. 공사량이 줄어듭니다. 기부 체납의 감소까지 체크. 실제로 환경이 안 좋은 곳에 많이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기부 체납 엄청 해야 됩니다. 왜? 대단지 아파트 짓기 위해서는 이미 깔아야 하는 폭부터 엄청 넓어지거든요. 막 18m, 18m, 24m 이렇게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기부 체납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76번에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자, 개발의 유형입니다.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등가교 방식, 뭐라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맞죠? 공사비를 뭘로? 물건으로 갚는다. 그래서 지분 공유하는 거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는 뭐 하는 거다? 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맞죠? 기억 맞습니까? 네. 니은 담보신탁 요구하면 체크. 누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 받아서 어디? 수익증권 들고 수익증권 들고 어디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습니다. 자, 맞는 질문인데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신탁회사 가서 수익증권을 받아와서 그걸 대출받습니까? 왜요? 그렇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가는 내가 가서 부동산보로 돈 빌려주세요 하면은 은행에서 뭐라 하겠어요? 너 뭐야? 하겠죠. 꼼꼼하게 보겠죠. 근데 신탁 증서를 가지고 가면은 이 신탁회사에서 너네 물건을 보증해 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빌려줍니다. 아시겠죠? 기업권이에는 맞는 거.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기간이 끝나면 개발업자는 뭐 받아가요? 수수료를 받겠지. 맞죠? 소유권 이전 있다 없다? 소유권 이전 있다 없다? 이전 없다. 됐죠? 일만 맡긴 겁니다. 신탁은 소유권을 넘긴 거죠? 맞죠? 토지 소유자가 부족자금을 조달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뭐다? 신탁 회사 이름으로 다 하는 거죠. 맞죠? 뭐 챙겨가고 수수료 챙겨가고 소유권 이전 있다 없다? 이전한다. 수수료 있고 소유권 이전 없고 수수료 있고 소유권 이전 있고. 사업 위탁은 누구 명의? 토지 소유자 명의. 신탁회사 누구 명의? 신탁회사 명의. 다음 몇 번? 기업과 이연이었습니다. 자, 민간개발입니다.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죠. 맞죠? 완성된 부동산을 나눠 가지는 거. 맞아요?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다 짓고 난 뒤에 팔아서 공사비 갚을게 그 뜻입니다. 됐죠?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위탁은 뭐만 맡기는 거고 일만 맡기는 거고 신탁은 뭐라고? 믿고 맡기는 거고. 됐죠? 여기 구분해주세요. 여기 하나만 체크.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거. 차이점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거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자, 요건 되게 쉬웠는데 틀려오더라고. 토지 신탁은 반드시 토지란 말이 나옵니다. 토지 신탁은 무슨 말이 나온다고? 토지란 말이 나온다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누구에게? 신탁회사에 넘겨주고 수익증을 받아서 어디에? 신탁회사가 전 과정을 다 하고 누구?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뭐 받는 거? 수수료 챙기는 거. 근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신탁금융. 이건 뭐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어디에?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을 교부받아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아시겠죠? 신탁금융의 목표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고, 맞죠? 토지 신탁은 땅을 내가 믿고 맡겨서 거기 개발해줘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학계론에서 딱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거. 절대지에서는 한 개지가 지대에서 존재하고요. 부유회복과는 많이 만들어진 거. 딴 건 다 과소예요. 채무불이행률은 분모의 유효청소득 주택임금은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다라는 거. MBB는 콜방어도 되고 모두 조기상환 위험을 누구 발행자에게 넘기는 거고 신탁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다. 요거는 문제를 빨리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요거를 함부로 써먹으면 안 되고 좀 내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아시겠죠? 찍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체크 하나 해주세요. 환지 방식입니다. 땅을 개발해서 돌려주는 거죠. 체크 하나 해주세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무엇으로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마다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틀렸죠. 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이 되겠죠.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 환지 방식은 어디에? 신개발 방식에 속한다.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 저당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니네 땅, 야, 그 황무지, 그 횡한 땅 우리가 개발해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반시설 확보 및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편이다. 환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이 오래될 수도 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한 개였습니다. 됐죠? 이쪽 오세요. 자, 이거 좀 보고 갈게요. 환지 방식입니다. 땅을 개발해서 돌려주는 거죠. 신개발 방식. 택지가 개발되기 전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무엇이다? 보류지. 맞죠? 보세요. 비용을 채우기 위한 땅, 채비지. 아시겠죠? 뭐라고? 채비지. 뭐라고? 나중에 비용 충당을 채우기 위해서 내버려둔 땅입니다. 공공유지 제외한 개발 토지를마다 재분배한다. 다시 돌려준다라는 소리입니다. 환지 방식은 사업체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및 조합. 부담도 적고 개발이익 환수는 어렵습니다. 왜? 개인에게 다 돌아갈 거니까요. 기반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라고 하겠어요? 내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맞죠? 하라고? 안 하겠죠? 그리고 뭐다? 민원 발생이 좀 적습니다. 왜? 어쨌든 땅값은 올라갈 거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협의 보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주민 재정착은 용이하고 개발 토지 매각 부담 있다 없다? 없다. 왜?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반면에 수용 방식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수몰된 댐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우리 마을이 있었어 이런 경우 봤죠? 그게 다 댐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해버린 거겠죠? 보세요. 국가가 대놓고 거기 다 사는 겁니다. 돈은요 많이 들겠지. 맞죠? 개발한 후에 이익은요 정부가 다 가져가겠지. 맞죠? 쉬워요. 뭐다? 개발시설 확보 쉽겠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민원 발생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거기 살던 분들이 보통 그 댐을 만들면 그 댐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민원 발생 많습니다. 사업기간마다 빨리빨리 됩니다. 왜? 확 다 사가지고 다 개발해버리는 거지. 됐죠? 원주민 재정착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가 우리 마을이었어. 맞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매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맞죠? 나중에 내가 다 사서 개발했는데 아무도 안 산대.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재개발 정지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뭐다? 소유 방지하기 위한 뭐다? 가장 소극적 재개발. 무슨 재개발? 보전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끝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후 불량화 준비 어떻게? 과도하게 밀집합니다. 맞죠?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거 누가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정부가 민간에게 지어달라고 한 거겠죠? 무슨 방식? B, T, L 방식. 됐죠? 시설 이용자로부터 돈 회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부가 누구에게? 민간에게 임대료 주는
있는 겁니다. 됐죠? 4. 전적입니다.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자, 보존 재개발은 방지. 그래서 보존 재개발은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얼굴에 팩하는 거. 맞죠? 주름살 칠까봐 얼굴에 팩하는 거. 화장품 좋은 거 쓰는 거. 아시겠죠? 막 미백 크림이래, 막 이런 거. 막 주름 막 이렇게 바르는 거 이런 거 아시겠죠? 아이크림 바르는 거 이런 거. 수복은 뭐예요? 점 빼는 거. 기미 죽은 게 빼는 거. 맞죠? 노후 불량 오염만 제거한다. 아시겠죠? 계량 재개발. 뭐 하는 거예요? 쌍수하는 거. 조만간에 계량 재개발 할 거예요. 눈썹 문신하러 갈 거예요. 눈썹 문신하러. 눈썹이 연해가지고 제가. 계량 재개발. 아시겠죠? 뭐다? 새로운 거 첨가하는 거. 잉크 첨가해가지고 아시겠죠? 철거 재개발은 다 부시는 거. 정비사업 하나만 볼게요. 주관계사업, 극히여라, 과도하게, 밀집, 단독, 다세대. 재개발입니다. 그냥 열악, 그냥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경의 회복 및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어디에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뭐가 밀집? 공동주택이 밀집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비사업 세 가지는 도시환경, 주거, 정비법에 따른 세 가지였습니다. 자,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BTL과 BTO 방식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며 어디에게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BTO 방식.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며 운영권을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임차한다. 운영권은 X, V, T, O, L인데 O는 없어지죠. BTO, BTL입니다. 세 번째, 준공합니다. 뭐 줍니까? 소유권 주는데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받아오는 겁니다. 얘는 받아오고 난 뒤에 운영하는 소리고 얘는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받아오는 소리입니다. 뭐다? BOT. 준공 후 얘는 야 너네가 다 해. 뭐다? 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시설을 잠깐만요. 뭐다? 준공 후 소유권 취득하여 운영한 방식마다 사업주에게 계속 귀속되는 방식. 뭐 소유권이 됐죠? O 방식입니다. 맞죠? 운영하고 소유권도 가잖아. 운영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운영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BOO 방식. 이렇게까지. 됐죠? 그래서 뭐다? BTO, BTO, BTL, BOT, BOO. 다음에 번 4번. 이었습니다. 됐죠? 방금 설명드렸던 게 밑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BTO 방식은 누구에게? 시설 이용자로부터 회수가 가능하죠? 맞죠? 톨게이트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할 때 돈 받으면 되겠죠? BTL 방식은 뭐다? 시설 이용자로부터 회수 어려워요? 쉬워요? 회수가 어려움. 됐죠? 이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BTO 방식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회수가 쉽고요. BTL 방식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BTO 방식은 민간이 누구에게?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민간이 정부한테 야 내가 여기다가 터널 뚫을 테니까는 허가해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사후에 수익률을 받는 겁니다. 사후. 근데 BTL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다? 누가? 정부가 야 나 여기에 군인아파트 하나 지어줘라고 민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민간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어주면 돈은 우리가 줄게.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거 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는 보통 20년 정도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지났대요.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는데요. 뭐였다?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군인 아파트 BTL 방식 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 20년 동안 임차한대요. 그래서 10년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정리해주세요.
자, 시설관리, 자산관리, 해당하는 것을 올라라고 봤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설비의 운전보수, 시설, 자산, 재산. 뭡니까? 시설. 맞죠? 두 번째, 부동산 매입과 매각, 자산관리. 수입 목표, 재산관리. 재투자, 재개발, 리모델링. 뭡니까? 자산관리. 임대차 유지 및 유치, 재산관리. 포트폴리오, 영어 나왔다, 영어. 누구? 자산관리. 비용통제, 재산관리. 방법방제, 시설관리.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지출계획, 재산관리. 됐죠? 재산관리 먼저부터 먼저 볼까요? 재산관리. 디귿, 미음, 시옷, 치읓. 디귿, 미음, 시옷, 치읓. 맞죠? 그리고 뭐다? 자산관리. 에셋. 자산관리마다 어디? 니은, 리을, 그리고 비읍. 니은, 리을, 비읍.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유지입니다.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 계량입니다. 외부예요, 외부. 아시겠죠? 변화시킨다, 변화 안 시킨다. 변화를 시키면서. 맞죠? 계량, 한복. 떠올리시면 되겠죠? 맞죠? 계량, 한복. 무엇을 첨가한 겁니까? 활동성과 편의성을 첨가한 거죠. 맞죠? 그래서 뭐다? 계량은 외형을 변화시킨다. 계량. 외형을 변화 안 시킨다. 유지. 관리 영역 세 가지입니다. 시설관리는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그래서 뭐다? 여기다가 소극적 관리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산관리 볼게요. 자산관리 뭐다? 투자관리, 매입과 매각, 재개발, 재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마다 적극적 관리. 요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 돈 나오는 거. 재산관리. 요거 가볍게 볼게요. 자, 기술주관리는 뭐다? 하자 제거.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요거 하나 체크. 그리고 경제적 관리 항상 요거 나옵니다. 인력 관리. 인력 관리도 무슨 관리다? 경제적 관리라는 거. 계약은요, 법률 관리. 인력은 경제적, 계약은 법률적. 됐죠? 자, 82번을 넘어오시죠. 관리론은 쉬우니까. 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나왔습니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체크,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관리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관리자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무슨 관리? 혼합 관리.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맞고요. 업무 차상을 방지화할 수 있으며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 맞습니까? 네. 소유자 의사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며 종합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마다 자기 관리. 됐죠? 위탁 관리 몇 번?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는 뭐다? 기밀 보안, 서비스와 에어준 높고요. 종합적 관리,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장점입니다. 신속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위탁 관리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기밀 보안 안 됩니다. 위탁의 장점은 본업할 수가 있고요. 타성화 방지, 전문성이 높습니다. 역시 반대가 단점이 되겠죠. 혼합 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요. 긴밀한 협조가 안 됩니다. 자, 비율 임대차입니다. 비율 임대차. 자, 잠깐만요. 저 잠깐 보세요. 계산 문제의 모든 공통점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쪽 오세요. 첫 번째, 있는 조건. 있는 조건 얘기할게요. 있는 조건 얘기하면 안 된다. 제시된 조건 얘기할게요. 좀 고급스럽게 써야지. 제시된 조건 확인. 자, 여기서 지금 제시된 조건이 뭔지 봅시다. 분양 면적 얼마? 700. 맞죠? 그럼 보세요.
분양 면적당 20만 원이죠? 곱하기 얼마? 700. 분양 면적당 6만 원이죠? 곱하기 얼마? 700. 맞죠? 매출액 얼마예요? 700만 원 곱하기 20만 원 얼마? 얼마? 1억 4천. 맞아요? 1억 4천. 맞습니까? 됐죠? 1억 4천. 자, 기본 임대료 얼마? 6만 원 곱하기 700. 얼마? 4천 200만 원. 됐죠? 자, 이쪽 오세요. 지금 있는 거 다 썼나요? 맞죠? 그리고 확인 하나. 임대료 얼마 냈다? 4,850만 원 냈다. 됐죠? 두 번째. 모양. 우리는 알고리즘, 요거 틀이라고 설명하는데 요거예요. 아까 우리 원리금 수취권은, 원리금 균등 방식은 요 모양 그렸죠? 원금, 이자, 원리금. 자, 그럼 이쪽 오세요. 비율 임대차는 더 쉬워. 비율 임대차. 보세요. 자, 비율 임대차 구하는 모양. 항상 뭐다? 요거 박스 그려서 칸 몇 개? 6개. 끝에 칸과 앞에 칸 이렇게 나누시고. 됐죠? 두 개 나누셔서 이렇게. 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됐죠? 첫 번째가 뭐야? 총 매출액. 총 매출액. 얼마였었어요? 1억 4천. 맞죠? 총 매출액은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뭐다? 손익 분기점까지의 매출액. 두 번째 뭐다? 초과 매출액. 맞죠? 손익 분기점까지 뭘 내고? 기본 임대료만 내고. 맞죠? 초과 매출액은 추가 임대료를 내는데 항상 뭐가 걸려 있어요? 곱하기 임대료율이 있죠? 맞죠? 임대료 몇 프로? 13%. 맞아요? 있는 내용 쓴 거예요, 있는 내용. 맞죠? 있는 내용 쓴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있는 거 더 써볼게요. 아까 매출 얼마? 1억 4천이었죠? 맞죠? 자, 그리고 뭐였지, 아까? 기본 임대료 얼마? 6, 7에 42. 기본 임대료 얼마? 4,200만 원. 근데 총 임대료를 얼마 했다고 나왔어요? 총 임대료 얼마? 4,850만 원. 4,850만 원.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거 두 개의 합이 얼마? 4,850이죠. 그러면 초과 임대료 얼마 냈다는 소리예요? 650만 원 냈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초과 매출액은 네모 곱하기 16% 했더니 650만 원 나왔어요. 맞죠? 초과 매출액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얼마? 13%가 얼마? 650만 원이니까요. 맞죠? 초과 매출액 얼마? 5천만 원. 나는 역순으로 돌아온 거예요. 역순으로. 아시겠죠? 이게 되죠, 지금? 역순으로 됐죠? 그럼 얼마? 나머지 손익분기 매출액 우리 구해야 되는 거네요. 얼마입니까? 얼마? 9천만 원.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계산 문제가 첫 번째, 모두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제시된 조건을 다 써라. 두 번째, 모양을 기억해 주셨다가, 혹은 공식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거를 써먹는 겁니다. 비율 임대차는 6개, 박스 6개. 총 매출액은 크게 두 가지. 손익분기점과 초과 매출액.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 초과 매출액은 초과 매출액 임대료를 곱한 추가 임대료. 그래서 기본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마다 총 임대료. 이렇게 6개 모양 박스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어본 게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 됩니까? 9천만 원이 됩니다. 됐죠? 박스 6개예요. 답은 얼마? 5번이었습니다. 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는 거죠. 시장 점유 마케팅. 피 튀기는 거 두 가지 있죠. 뭐다? ST, P, 포, P. 표적시장을 선점, 증시시장 점유. 완벽한 설명이네요.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포피미스 전략이란 유통경로, 제품, 긍지, 프라이드.
트렌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다? 라이스. 뭐다? 가격, 전략. 됐죠? AIDA의 원리, 아이다 원리에 따르면, 이거 뮤지컬이네, 뮤지컬. 뮤지컬 아이다. 들어봤어요? 되게 유명한 뮤지컬인데. 맞죠? 돈부터 내요. 주의부터 끌어요. 주의부터 끌겠죠. 뭐다? 행동이 아니다. 뭐다? 어텐션이 먼저다. 마지막, 결정 언제 한다고? 마지막에 하라고. 결정 언제 하라고? 마지막에 하라고. 아시겠죠? 행동이 맨 마지막에 온다는 소리입니다. 브랜드 문제와 관련된 것은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뭐다?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주는 것은 뭐다? 무슨 전략? 모션 전략. 뭐다?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판촉 행사하는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촉진 전략이다라는 거. 84-1번은 뭐다? 1번이었습니다. 84-2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고 왔습니다. 시장 세분화 체크. 누구를? 구매자 집단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저 보세요. 시장 세분화 해볼게요. 제가 안마의자 사장님이에요. 맞죠? 시장 세분화 해볼게요. 자, 유년층. 맞죠? 청년층. 맞죠? 장년층. 누구? 노년층. 맞죠? 구매자 집단을 시장을 분할하는 것이다. 맞죠? 이렇게 하나 주세요. 시장 차별합니다. 포지셔닝. 뭐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각인시킨다. 자, 됐고. 안마의자 볼게요. 안마의자. 자, 안마의자 광고할 때 맨날 뭐예요? 우리 회사 안마의자는 무중력이래. 음악 나오는데 막 하다가 잠든대. 맞죠? 뭐다? 무중력. 그 옛날에 그 이정재님이 설명했던 그 세라젬 기억나시죠? 이렇게 막 근육 하나하나 다 마사지 준다고. 맞죠? 돌기 방식이 아니라 이게 다 가지고 이렇게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비싸더라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다? 무중력 되는 것이다. 맞죠? 혹은 뭐 온열 기능 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강사님들 다 똑같겠지만 집에 가면 다리가 엄청 아파요. 그럼 맨날 그거 풀리땡 그거 신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풀리땡 신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눈도 되게 여기 되게 건조해요 사실은. 그래서 얼굴도 되게 막 건조하고 눈도 막 따갑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막 잘 지나요. 그래서 막 안마의자 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풀리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시겠죠? 저 써보시죠. 팬텀 이런 거.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헬스장, 골프 연습장 뭐 하는 거다? 프로덕트. 우리 회사 우리 아파트 좋아요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팝니다. 무슨 전략? 신축 가격 전략.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신축이 새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됐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1층에 서 있는데 이렇게 중개사님이랑 집 보러 오신 분이 오더라고. 왔는데 1층은 한 5천만 원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중개사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손님이 1층이 왜 5천만 원 싸요? 물어보니까는 뭐 택배도 많이 오고요. 사람도 많이 들락날락거리고요. 엘리베이터 소리도 많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하길래 속으로 올라가면서 신축 가격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위치죠? 방이? 다다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유통 경로 전략 요거 한번 체크할게요. 중개업자, 현익투자, 금융기관 체크. 직접 분양 두 가지 더 쓸게요. 직접 분양 맞죠? 직접 분양, 분양 대행사까지 씁시다. 분양 대행사 빠져있네요. 저한테 안 배우신 거지. 이렇게 막 뭐 택배도 오고요. 막 길게 설명한 멋이 없다니까. 아시겠죠? 신축, 가격, 전략이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층, 똑같은 구조인데 한강 보이고 안 보이고 따라서 5억 차이 납니다. 무슨 전략? 신축, 가격 전략. 맞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적을게요. 시장 점유 누구? 공급자 중심. PT는 두 가지죠? STP, 포피. PT의 싸웁니다. 맞죠? 자, 몇 표 차? 세 표 차. PT기네요. SE. 분자가 아니라 뭐다? 자음, 모음.
타겟, 자음, 모음. 포지셔닝, 자음, 모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포피믹스에서 가시면은 자음, 자음입니다. 그래서 마다 PL, PR, PR이라는 거 아시죠? 프라이드 아니고 아시겠죠? 고객적인 마케팅입니다.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무슨 전략? 아이다 전략. 맞죠? A, I, D, A. 디자인이에요. 디자이어 죄송해요. 디자이얼이에요. 디자인 아니에요. 제가 이거 디자인했다가 요걸 뒤지게 먹어가지고. 근데 그 해에 이거 나왔잖아. 프라이드 나왔잖아. 프라이드. 야, 프라이드가 나오는데 디자인이 왜 못 나와? 속상해 죽겠어요. 맞죠? 주의, 관심, 욕망, 행동. 행동 언제 하라고? 마지막에 하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관계 마케팅입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뭐가 관련이 있다? 브랜드와 관련성이 깊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유통 경로 5개입니다. 현주자, 직접 분양,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 체크. 프로덕트는 우리 제품 좋아요라는 거.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죠. 수업하다가 친구 집 놀러 갔는데 방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더라고. 맞죠? 그거 뭐냐, 인터폰으로 엘리베이터 부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전 그때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내려가자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인터폰 엘리베이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3분 뒤에 나가면 돼 하더라고요. 그때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알았으면 프로덕트 전략을 얘기했을 텐데. 가격 전략은 뭐다? 분양가의 책정. 프로모션은 홍보하는 겁니다. 가격적 중에서 뭐다? 고가, 저가, 요거 한번 체크합시다. 자, 고가 정책, 저가 정책. 두 개 체크. 시간을 방금 했어요. 자, 총수입 증대에 유리하려면 탄력적 제품은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맞죠? 이제 오세요. 요거만 갈 겁니다. 자, 총 수입을 증대시키려면 탄력적 제품. 싸게, 비싸게? 싸게. 제가 늘 얘기했죠? 야, 탄 거는 싸게 팔으라고. 아시겠죠? 무슨 전략?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 됐죠? 반면에 비탄력 제품입니다. 돈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팔으라고요? 비싸게 팔으라고요. 뭐다? 비탄력 제품. 어떻게? 비싸게 팔면 돈 많이 번다. 맞죠? 뭐라고요? 고가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비싸게는 뭐다? 차별성이 높은 제품들. 맞죠? 특히나 뭐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이런 거에 대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죠. 그리고 타격 제품은 뭐라고? 빠른 자금 회수. 이거보다 시장 점유율을 빨리 높이고 싶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체크 하나 해주세요. 됐죠? 다수의 고객 확보, 빠른 자금 회수. 뭐다? 탄력적 제품. 고가 정책은 비탄력 제품을 고가 정책해야 돈 많이 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세분화는 누구를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수요자를 세분화하는 거. 타겟은 선정된 표준에서 신상품을 기획하고 차별화는 뭐다? 우리 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 STP 전략의 마무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 이제 동영모의사 1회차 들어갈 건데 저희 마지막에 남았던 감정평가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해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